네, 반갑습니다. 네, 이은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100억 전환사채 발행 결정한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자금이 들어오겠습니까? 네, 이거는 연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하루 연기 공시가 떴지만 이 하루 연기 공시가 떴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부분 제가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이 건에 대한 말씀 드리겠어요. 사실 이엔 플러스가 증자 같은 경우 지난번에 연기를 했죠.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네, 하지만 이제 12 발행건이 좋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비중을 여러분들이 크게 실을 수 있는 우량한 쪽 위주로 매집주를 한 종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대박 한번 내시고요. 네. 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엔 플러스가 지난번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00억 12 발행을 했던 적 있죠. 근데 우리가 이 12 발행을 100억 정도 했다 하더라도 매번 이제 증자라든가 시비 발행을 해도 연기가 되는 사태가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크게 기대를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요, 여러분들 보면은 2월 26일 날 장마감하고 공시가 떴죠. 그래서 납입 일정이 하루 연기가 됐습니다. 하루. 이 하루 연기가 됐다는 부분은요, 돈을 납입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몇 달 연기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일정들을 정정을 했죠. 이자 지급 기일 같은 경우도 다 하루씩 연기가 된 거죠. 하루씩 늦춰진 겁니다. 납입 일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납입했다는 공시가 아마 27일이나 28일 날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12 발행을 했는데 이것이 납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이 시비를 인수하는 자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금융기관에서 인수를 하는 거잖아요. 이 금융기관에서 인수를 하는 거는 되게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개인이라든가 어떤 조합 이런 데서 인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또 연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어딥니까? 저축은행이죠. 상장인 저축은행에서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성사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이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자금은 100% 제가 볼 때는 납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건은 주가에 그래도 호재 요소로 작용이 되겠죠.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요. 지금 현재는 이엔 플러스가 그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좀 들어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 12 발행은 운영 자금이 모자라고 그래서 운영 자금에 한 70억 정도 쓰는 것이고 그리고 채무 상환에 쓰는 겁니다. 채무 상환은 물론 재무 구조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운영 자금으로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 이엔 플러스의 어려움을 잘 아시잖아요. 이 목적, 자금 조달의 목적 자체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안 된 것은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엔 플러스로서는 자금을 자꾸 수혈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회사가 살아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긍정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어차피 이 10이 들어와도 이게 주식으로 전환되는 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10이 전환 청구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2025년 그러니까 한 1년 있다가 합니다. 1년 있다. 28일이죠. 요거는 정정됐으니까. 1년 있다가 12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니까 지금은 급한 불을 끄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 주가에는 아직 크게 반영은 안 된 모습이지만 이게 이제 발행되었다. 이렇게 이제 공시가 다시 나오면 그때는 주가를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단 말이에요. 네, 요거 좀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EN 플러스를 비롯한 2차 전지 섹터 아직 최근에 어렵죠.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쪽 시세를 좌지우지하는데 이 테슬라는 바닥을 다졌고 일정 부분 일정 기간 하락한 연후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하방 경직성이 있게 견고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긍정 요소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EN 플러스가 깨지는 말아야 돼서는 아직 안 깨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유리한 측면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다만 이제 여길 뭐 깨트린다든가 또는 뭐 여기서 들어올렸을 때 그 강도가 아주 강해서 우리가 추가 조치를 좀 취할 그럴 상황일 때는 제가 긴급하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고 문자도 같이 병행을 해서 드릴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시는 거죠. 네. 여하튼 EN 플러스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무료로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네. EN 플러스라고 문자 꼭 주시고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요점은 오늘 그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중을 크게 실을 수 있는 매집주를 한 종목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것도 매매 잘하셔서 대박나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더블,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네,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뭐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밸류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인데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 환원 의지 있죠. 매출과 이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네,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네,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